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디본딩 할 때 유지 장치라는 걸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 이제 고정식 가철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유지 장치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지 장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악은 픽스드 붙이고 상악은 그냥 가철성만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소수고, 대부분은 하죠. 고정성이든 가철성이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고정성이든 가철성이든 우리가 리테이너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패시브한 orthodontic appliance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리테이너는 액티브한 게 아니에요. 액티브한 게. 액티브하다는 거는 걔는 리테이너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런 액티브하다는 거는 뭔가를 해주기 위한 장치인 거지 리테이너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패시브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permit reorganization,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있으면서 그 치아라든가 치아의 주변 조직들이 계속 그 재형성이 돼야 돼요. 그거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거는 절대 안 된다. 가끔 보면 막 리테이너로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테이너로 뭐 라비알 뭐 예를 들어 라비알 볼을 가지고 치아를 넣을 수 있다거니 막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재발 과정에서 픽스 리테이너가 탈락이 됐거나 이랬을 때 리테이너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교정이 디본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위협한 부분인데 그건 리테이너로 뭐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리테이너 종류 중에 앞에 이제 뭐 이제 클립온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배열을 하는 장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다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패시브한 게 리테이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식 유지 장치를 하는 거는 비발치인 경우에는 견치를 기본으로 하고 발치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구치 발치가 제일 소구치 발치가 많으니까 제2소구치에서 제2소구치 5분에서 5분까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비발치 교정이라도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수직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 예를 들어서 딥바이트라든가 아니면 오픈바이트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4번에서 4번까지 하죠. 그죠? 상악이든 하악이든 4번에서 4번까지 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앵커를 포함시키는 거죠. 상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악은 고정식 유지장치를 하고, 상악에는 리무버블 어플라이언스만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상악이든 하악이든 우리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172호 트위스트 플렉스 와이어를 많이 써요. 많이 써서 하고,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죠. 예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0175 트위스트 플렉스 와이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세 가닥을 꼬아서 만든 건데 이제 그러니까 치아를 우리가 일단 묶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치아를 묶고 있다, 잡고 있다 이런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잡고 있지만 피지올로직한 무브먼트를 허용을 해주면서 앞에서 봤듯이 리테이너는 리오가니제이션을 일으킬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172호 트위스트 플렉스 와이어를 이제 사용을 한다고 이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특히 예를 들어서 하악 전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폭경이 좀 작다 보니까 레진으로 붙여놓으면 와이어가 짧아져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를 허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